미리 좀 알려주지. 당하기 두려운 당신을 위한 법률 토크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하루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구치소 가서 아, 접견하고 뭐 네. 악수하고 그런 기억들이 좀 나고 그래요. 네. 자, 미리 좀 알려주지. 오늘의 주제는 접촉. 어디까지 당해봤니? 입니다. 그러면 기억하시죠?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네. 어떤 접촉까지가 성범죄냐 뭐이 경계를 좀 그렇죠. 파악해 볼 수도 있는 시간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이란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수치심을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 또는 신체적인 행위인데 그것이 추행까지 이르지 않은 행위. 그렇게 말로 하는 행동이나 이제 가벼운 신체적인 행위가 이제 보통 성희롱 행위다라고 되고요. 성희롱이 되게 됐을 때는 이제 사업주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돼 있어요. 그 이상의 성희롱 행위 자체를 갖고 처벌할 수는 없어요. 네. 이제 형법상의 조항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형사법상의 처벌 조항은 없어요. 음. 그렇게 되고 성추행이라는 거는 이제 통상적으로는 이제 강제추행이다. 접촉행위를 기본적인 행위 패턴으로 해요. 이제 형법상의 표현을 한다면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로 폭행 또는 협박. 해갖고 다시 성적인 추행행위로 나갔다라는 걸 이제 성추행이다 이렇게 보고요. 성폭행은 이제 성추행, 강간 뭐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성적 폭력행위, 성폭행 이렇게 해갖고 일반적으로 봐요. 근데 이 개념 자체가 사실은 법적인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약간 국어사전적인 분석을 해주신 거고 약간 그래요. 강제로 뭔가 하는 거를 뭐 추행이나 폭행의 영역이다. 그렇죠. 이렇게 좀 이 정도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네. 폭행 네. 협박이라는 게 이제 형법상의 강제라는 네. 단어로 묶여요. 아, 네, 거기에 이제 성자가 붙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네. 제가 좀 하나 좀 질문을 드려볼까요? 네. 어디를 건드리면 이게 추행일까? 코, 쇄골, 손바닥, 윗가슴, 엉덩이와 허리 사이, 거기 부위를 애매하게 가지고 오셨네. 손목, 발목, 머리카락, 머리카락. 어깨, 목덜미, 팔뚝, 팔꿈치, 되게 배, 무릎, 종아리. 제가 어때요? 먼저 기분 좀 나쁘네요. 여기 중에서 이 신체 부위 중에 추행에 해당될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세요? 저는 코 빼고는 네. 그래도 해당될 것 같아요. 그 코를 하는 건 좀 저는 무리수라고 봅니다. 코 봐줍시다. 코는 코 빼고는 저는 다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칼슘님은 전 다른 것도 다 문제될 수 있으면 코도 포함이다. 포함이다? 네, 그냥 오늘 기정님은 어때요?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다? 앉아서 코 얼마든지 또 에로틱하게 만질 수 있는 거고. 아 그래요? 네. 코 어떻게 잘 만들었어요? 몰랐어요. 문제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제 네. 대법원 판례나 하급심 판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코가 걸렸나 보죠? 다 걸리고 있어요. 코 걸렸어요? 코 걸렸어. 그 판례를 내가 걸린 거야? 법원 자체는 이제 신체 부위는 여하를 막론하고 거의 이런 관점으로 지금 가요. 저 그러면은 접촉이 없는 경우는 어떨까요? 관련 사례 혹시 아, 네. 준비해 주신 거?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지난해 이제 3월 밤 11시경에 춘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한 여고생, 17살 여고생이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다가와서 접촉은 없었어요. 접촉 없었는데 한 1.5m 거리면은 한 이거잖아요. 이 정도 될까요? 이 정도 된 거리에서 바지를 벗고 네? 중요 부위를 꺼내서 무언가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무언가를 남겼어요. 네,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아무튼 남겼는데 이것이 이제 접촉은 없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거를 유죄로 판단해야 되는지 아니면 무죄로 판단해야 되는지. 성추행이나 이런 개념보다는 그 음란물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면 유죄 아닙니까? 변호사님? 그렇죠. 유죄죠. 그거를 약간 오프라인으로 한 느낌인데요. 네, 즉석에서 공연을 해서 즉석. 콘텐츠를 그러니까 만들어서 영화냐 공연. 연극이냐. 보여줬잖아. 유통한 거지.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음란물 생산 유통에 대한 어떤 죄를 치르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김본자. 네. 그러니까 그쪽은 죄가 있지만 성추행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건가요? 뭐 그렇죠. 네. 소위 바바리면 저도 많이 봤거든요. 아 그래요? 많이 봤어요. 4번 정도 봤는데 너무 조금 봤나요? 4번 네. 봤는데 네. 성희롱의 개념보다 더 세잖아요, 사실 이 사건은. 그렇죠. 그래서 접촉은 없었지만 애가 혼자 있었잖아요, 여고생이. 그죠? 이것도 굉장히 큰 포인트일 것 같고 멀리 있는 경우 진짜 안 무서워요. 도망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얘는 혼자 있고 가깝고 가까웠고. 밤이고 어둡잖아요. 이런 경우는 저는 성추행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무서워요? 성추행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쟁이? 있어봐 들어봐. 우리가 칼을 꺼내서 위협을 하면
유죄인가요? 진짜 특수협박. 네. 아 그럼 그걸 칼이라고 이제 있어봐.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그렇잖아 이게. 위험하긴 하네.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도 볼 수 굉장히 있다는 위험하죠. 거죠. 금방 네. 당할 수 있잖아요. 1.5m면 그치, 그치. 이 정도인데. 네. 아 지금 막 멘트가 보물 터지는데 할 수가 없네. 해보세요. 아니, 안 돼, 안 돼. 편집하게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이해하셨잖아요 다. 네. 이거 유죄 판결 받았어요. 강제추행 사건으로. 그래야 될것 이거 같아요. 비슷한 건도 또 뭐냐면 엘리베이터. 아, 아파트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학생 여학생 앞에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된 거. 그것도 이제 강제추행죄를 적용을 했거든요. 형법은 이제 죄형 법정주의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처벌 규정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네. 아무리 나쁘고 도덕적으로 나쁜 행위라 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법에서 죄인 것을 정한다. 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근데 거죠. 이제 지금 이 문제들 아까 했던 것들 뭐 이제 범위, 뭐 추행의 범위에서 네. 신체 범위를 막 확장시키는 거, 또 추행 행위를 신체 접촉을 넘어선 기존의 판례를 다 붕괴시키고 넘어서서 이거는 1.5m 거의 뭐 접근한 거지. 네 아우라를 침범했잖아. 이거로 하는 거는 해석론으로 거의 강제추행 규정을 무제한 확장하고 있는 그 형태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국회가 정리를 해줘야 돼요. 야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왜 이쪽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 규정 만들어줘야지. 근데 명확한 기준을 하나도 만들어주지 않고 강제추행 확장, 무슨 범죄 조항 확장, 그렇게 되었구나. 뭐 확장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을 처벌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개인들의 자유가 제한될 거라는 거예요. 과잉으로 조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기 검열을 한다는 거. 자기 검열이 너무 심해질 거라는 거죠. 이렇게 명시화가 잘 안 돼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실제로는 더 확장적으로 행동해도 문제가 없었던 것을 괜히 지혜주의 갖고 움직이거나 이런 판례가 나오고 나서 이 판례를 아는 분들은 엘리베이터 탈 때 남자 여자분이 둘이 타게 되면 구석으로 가갖고 가만히 서서 있게 되죠. 옛날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혹시 지퍼 열렸는지 볼 것 같아. 아 그거 좀 이상한 행동 같은데. 네. 아 이거 잘라줘. 우리 저기 변호사 형님께서 그 바바리맨을 옹호하는 게 아닌 거를 좀 확실하게 네, 하고 좀 자막 처리 좀 확실하게 넘어가야 돼. 해주세요. 네. 다음 사례들 좀 살펴볼게요. 골프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여직원의 쇄골 바로 아래 가슴 부분을 손가락을 한번 찌르고 어깨 쪽지 부분을 손으로 한번 만진 남자. 어떻게 고소하는 게 맞을까? 네, 요거죠. 일반적으로는 추행 사건 순식간에 진행되고 그쵸. 한 길어봐야 몇 초, 몇십 초 이 안에 다 모든 게 끝나요.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은 추행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상황도 전후 사정을 놓고 보면 연인의 장난일 수도 있고 서로 간에 폭행 상황일 수도 있고 이도저도 아닌 이상한 우연한 충돌일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거를 좀 두 가지 경우로 제가 좀 나눠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자, 골프장에 근무하고 있는 동료 남자 직원이에요. 둘이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화가 나니까 손가락으로 찌르면서 야! 해서 했는데 이쪽을 찌르고 그리고 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형태가 하나 있고 그게 아니고 둘이 별로 특별한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와서 남자가 여기를 장난으로 쿡 찌르고 어깨를 쓰다듬었다. 이 경우 하고 느낌이 어떠세요? 후자가 더 좀 성추행이나 이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네. 두 가지 다 추행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추세는. 두 가지 다. 네.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건드렸냐는 취지가 더 강한 거죠. 이제 여성의 몸을 친성시화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여성 스스로도 사실은 되게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 수치심을 당연히 느껴야 되는 존재로 점점점 규정되고 있는 거죠. 여성은 신체 일부분을 남성이나 누가 만지면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만 하는 존재화 돼가고. 아 그러니까 그게 네. 약간 그런 맞아요. 분위기가 생각을 만들어가는 느낌도 맞아요. 사실은 네. 숨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또한 또 유죄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의 신체에 대한 접촉은 고소가 들어오게 됐을 때는 폭행보다는 강제추행으로 인지될 가능성이 강제추행. 높다는 거예요. 강제추행 성립 요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에게 추행을 가한 자. 네. 근데, 폭행 또는 근데 협박으로. 최근에 이 부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적극적으로 해석되고 있죠. 음. 근데 폭행으로 고소하게 되면 또 경찰들은 폭행으로 봐요. 네. 특별하게 이제 그 부분이 뭐 가슴 부위거나 뭐 해서 해석의 여지가 더 생기는 확실한 부위가 아니라면 폭행 사건이다라고 인지를 할 텐데 여성분이 추행 사건이었다라고 고소를 하게 되면 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해요. 네. 일의 규모가 완전히 달라져요. 고소를 하시는 분의 의도에 따라 그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진 않아요. 네. 똑같은 행위가 해석 범위, 해석하는 방식이나 내용에 따라서 크게 변동할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한 형태의 내용들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뭐 한 가지 사례가 더 있는데 자신의 집에서 친구랑 자기 친구랑 그 친구의 여친이랑 같이 술을 마신 강 씨가 있습니다. 한참 뒤 방에서 잠든 친구의 여친 곁에 다가가서 덮고 있던 이불을 들쳤습니다. 아, 왜 저한테 꼭 이런 몸을 툭툭 건드려도 반응이 없자 강 씨는 다리, 엉덩이 등을 만졌습니다.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뭐 유무죄를 낳는다면 당연히 유죄인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여자분이 고소를 한 거겠죠? 싫었다고?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왜 가만히 있었을까? 싫으면 싫다고 아. 그때 얘기를 이상하고는 사실 뭐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을 아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거 뭐지? 근데 그럼 툭툭 상황 건드려도 판단. 반응이 없자 아, 반응이 없어서 이제 진행이 되게 됐을 때 물론 잘했다는 게 절대 아닌데 네. 어떻게 만약에 뭐 잠든 거였다면 어떻게 이걸 고소할 수 있었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진짜 무서울 수도 네. 있겠네요. 자기 또 친구와의 관계를 또 망가뜨릴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볼 그렇죠. 수 있을 것 같고. 잘못된 만남. 근데 저는 일단 그러네. 이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친구 여친이라는 관계가 약간 뭐랄까 괜히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빼고 빼고 덜어내고 보면 모르는 사람인데 자고 있는데 입을 걷어내고 다리랑 엉덩이 만졌다 이렇게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유죄라고 생각하시는 거에는 이견이 없는 그렇죠. 것 같긴 해요. 네. 예, 앞에 남의 했던 몸. 내용들을 생각해 네, 보면 코 만져도 유죄인데 그러니까. 입을 고치고 근데 만지면 법률적으로 어떻게 유죄를 받았는지는 변호사님이 네. 이제 설명해 주실 것 아니 같은데. 유죄 안 받았어요. 아, 그래요? 정말요? 네? 이건 무죄 받았어요. 왜요? 이거는 추행이 아니다. 그러니까. 강제 추행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면요? 왜-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당한 사람의 반응 때문에 그런 건가요? 반응과 관련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코, 쇄골, 네. 뭐 어깨 쭉지, 가슴 밑 부분, 엉덩이, 손목, 발목 이런 것들을 사실 천천히 가갖고 천천히 만졌으면 네. 강제 추행이 성립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판례나 판단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근데 갑자기 탁 만졌으면 추행이 될 수가 있어요. 갑자기냐 슬그머니냐 천천히냐 알고 봤냐 피해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가 있었느냐. 그 여자분이 그때 진술을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내가 깨어 있었고요. 톡톡 건드리더라고요. 진술할 그럼 이제 때. 또 물어봤겠죠. 수사관이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런 건 그런 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강제추행 요건이 탈락된다라고 보게 된 거죠. 그럼 아예 무죄. 무죄 나온 거죠. 점점 더 알기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냥 개새끼. 나쁜 그냥, 새끼. 네. 친구가 진짜 네. 내가 그리냐 이 개새끼야. 약간 요 정도네요. 친구한테 뒤지기 대학원 이제 마스크. 보실 때 되게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유죄 신기하다. 판단을 해야겠다라는 도덕적으로 이게 네. 부적절하다. 음. 이 생각으로 유죄 판단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자꾸 가시면 안 돼요. 예, 제가요? 근데 저는 이걸 들으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 변호사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 있잖아요. 이건 원래 국회에서 빨리 일을 해줘야 되고 이런 걸 빨리 개념화하고 나눠줘야 되는 부분이다.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법은 있는 문장만 가지고 막 고군분투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유죄로 판단해야 되냐 무죄로 판단해야 되냐. 근데 이제 법감정이라는 게 또 있고 일반 도덕 감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막 애를 쓰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 무죄를 판결을 해야죠. 그래서 국회가 욕을 먹어야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국회를 욕하는 게 아니라 무죄 법원을 판결하면 욕하죠. 판사를 욕해요. 판사님. 네 딸이어도 법원을 그랬겠냐. 욕하지도 않아요. 그 판사를 욕해. 저 새끼가 판사야? 안 됐네. 이렇게 하고 욕을 한다고요. 맞아요. 그러네. 사실은 법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 근데 이게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사실 변호사도 있고 판사도 있는 그렇죠. 거고. 안 그러면 진짜 AI가 하면 되니까. 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저는 그런 좀 있는 생각이 것 같아요. 들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예. 지하철을 기다리다가 이제 뭐 예를 들면 9호선 같은 경우는 혼잡도가 200%가 넘잖아요. 그럼 기다리다가 도착하자 열차에 딱 오르면서 어떤 여성분 뒤에 이제 따라 붙은 거예요. 이 남자분이 네. 뭐 B 씨가 따라 붙어서 자기 몸을 밀착시킨 거죠. 이분에게 밀착시켜서 막 뭐 이렇게 비볐어요. 아유, 내 질문이 나왔다. 네. 굉장히 지저분한데 아무튼 이렇게 뭐 비볐어요. 네. 이런 경우는 판결을 또 어떻게 받았을까? 그러면 이거는 자 아까 우리는 사례를 봤으니까 도덕적인 것 덜어내고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받았을까 한번. 저는 유죄일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이거는 당연히 맞죠? 기습적으로 유죄죠. 그냥 유죄예요. 네. 유죄인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이게 만약에 무죄면 아니야 그래 무죄야 진짜 개판돼요. 이거는 그렇지. 상상할 수 없는 맞아요. 사실 네. 그림이죠. 네. 처벌 조항이 두 개로 쪼개져요. 강제 추행이 적용될 수도 있고 네. 장소적 특수성이 있어서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이 적용될 수도 있어요. 아, 공중 조항이- 밀집이면은 더 뭔가 가중 더 잘못한 거예요? 아니 공중 밀집이면은 감경이에요.
아, 그래요? 어쩔 수 없이 만질 그렇게 수 있는 부딪힐 부분도 수도 있었다. 있는 있었다. 상태가 발생하기 쉽다. 그래서 처벌 형량이 낮아요. 강제추행에 비해서. 네. 제가 마지막 질문이 사실 남녀를 떠나서 성추행을 당해서 고소하고 싶다면 꼭 기억해야 될 팁. 그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건데 사실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것도 그건데 내가 좀 불필요하게 피의자가 된 경우 너무 심한 또 해석으로 이분들에 대한 팁도 나오겠네요. 지금 보니까는. 그러니까 남녀를 떠나서 성추행 당했어요. 고소하고 싶어. 빨리 해라. 빨리 해라. 빨리 해라. 시간 끌지 말고. 빨리 해라. 왜요? 수사기관들에서 봤을 때 피해를 당했으니까 빨리 했겠지. 그만큼 심각성을 더 인지하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천천히 하면 왜 이제 했지? 뭔가 있나? 뭔가 있나? 특별한 뭔가 사정이 있어요? 어. 라고 그걸 물어봐요. 빨리 해라. 빨리 해라. 당했어. 바로 신고해. 피의자가 됐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사과하지 마라. 사과하지 마라. 쓸데없이 사과하지 마. 쓸데없이 사과하지 마라. 오늘 모험 많이 하시네. 되게 오늘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렇게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벌 받는 게 맞는데 야, 그게 혼자 아니라고 잘- 하면 아니 알았어요. 잘못해도 사과하지 마라. 만약에 이기고 싶으면 공부는 사겠지만 처벌을 피할 가능성은 있다. 공중으로 말을 사과할 수는 있죠. 딱 해가지고 그러나 쓰는 남는 거잖아요. 형태로 사과하지 마라. 남는 카톡 막 이런 것들. 녹음 전화 통화에서 녹음 당하면서 사과하거나 문자로 사과하지 마라. 좀 씁쓸한 네, 팁인 것 같긴 도덕적으로 봤을 합니다. 때는 네. 굉장히 슬프네요. 근데 다만 굉장히 변호- 슬프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네. 잘못한 게 없어. 음, 근데 사과해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럼 수사관은 뭐라 하냐? 왜 사과했어? 그치. 네.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렇게 문제를 삼아요. 이제 몇 가지 정리를 이제 각각 해보겠습니다. 피해자 입장이라면은 고소하고 싶으면은 빨리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빨리. 아무래도 그 진정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더 유리하다고 하고요. 바로 거부하고 선명하게 표현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가해자거나 혹은 가해자로 의심받는 사람이거나 이 입장에서 보면 사과하지 마라. 네, 사과하지 그렇죠. 마라. 사과하지 마라. 네. 그리고 최근에 아무래도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개념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법정에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닿지 않아도 네. 그리고 아까 심지어 코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적극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부분도 잊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함부로 또 특히 갑자기 손대지 마라. 그래서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예비 가해자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 모든 법적인 부분의 디테일이 지금 확립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네. 국회를 개탄하는 또 변호사님의 말씀이 국회는 일을 안 해요. 있었습니다. 예. 이제 내가 고소를 당했다. 성범죄 사건이나 성추행범으로 고소를 당했다. 피의자가 됐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지를 다음번에 다 네. 그냥 다 탈탈 털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